키코 없는 키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러닝에서도 뛰어남과 동시에 일상에서 신었을 때도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신선한 리뷰를 가지고 온 임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발은 한정판이 아니라 오랜만에 일반판을 들고 와요. 개인적인 사심과 호기심과 욕심이 합쳐져 가지고 이 신발에 대한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신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사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마이너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 신발을 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이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발 착화감도 너무 좋은 와중에 신발도 독특하고 거기다가 예쁘다고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좋은 신발입니까? 그래서 그런 신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꼭 한번 보셔가지고 구매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신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신발입니다. 아식스 젤 퀀텀 키네틱 버치 다크 토프입니다. 젤 퀀텀 키네틱 버치 다크 토프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독특한 신발이지 않습니까?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저의 취향에 콕 맞음과 동시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착화감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호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꼭 신고 싶었던 신발인지라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발 한번 배경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이 신발은 퀀텀이라는 이름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젤 님버스, 젤 쿠션, 젤 키네틱, 젤 킨세이 시리즈와 같은 상징적인 아식스 모델들의 영감을 받아가며 젤 퀀텀 360이 디자이너 타카다 야스유키에 의해 2015년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기술의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구체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결과적으로 미드솔 구조에서 보이는 젤과 트러스틱 기술의 결합이 미래지향적인 특유의 디자인을 가진 신발로 탄생하게 되었죠. 그런 초기 퀀텀을 이어 367, 180, 90 등 다양한 모델들이 DNA를 계승해왔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키네틱이라는 모델로 파생이 되었답니다. 이 키네틱에 있어서 꼭 언급되어야 될 인물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키코 코스타디노부입니다. 이 아식스 콜라보에 있어서 매우 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키네틱 이전에 퀀텀과 했던 콜라보 모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과 매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식스를 예전부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이 나오자마자 이거 키코가 생각나는 디자인이네? 하고 바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에 해외에서도 이 신발을 키코 없는 키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키코의 영향력에 대한 경의를 표했으니 말 다 했죠? 자, 그렇다면 전체 모습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바깥쪽 측면, 앞모습, 안쪽 측면, 뒷모습, 위에서 봤을 때 밑창, 전체적인 쉐입은 아식스 신발답게 좁고 날렵한 모습과 밑창의 독특한 형태에 의해 일반적인 신발과는 확연하게 다른 느낌을 줍니다. 소재의 조합, 배치, 밑창의 젤 쿠션의 기하학적인 모습과 유광의 묘한 소재감은 전체적으로 정말 미래지향적이면서 감각적인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인 색감은 다크 토프라는 이름에 맞게끔 두더지색, 즉 회갈색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엔 톤 다운된 베이지가 전체적으로 베이스로 사용이 되었으며 형태의 포인트 라인은 더욱 진한 회갈색이 사용이 되었고 뒤축을 감싸는 부분부터 이 옆에 그리고 신발 윗끈까지 약간 진한 먹색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커다란 구멍으로 이루어진 베이지색과 먹색의 이중 구조 메쉬가 베이스로 깔려 있으며 사이드 부분에 짙은 회색 메쉬와 중간중간 유광 처리가 된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위로 베이지색 합성 가죽 라인들과 아식스 로고의 디자인은 살짝 입체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미묘하게 다른 베이지색의 가죽들이 앞발 선포 주위를 둘러싼 배치와 엄지발가락 쪽에는 리플렉티브 소재가 사용이 되었고요. 안쪽 측면은 바깥쪽 측면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뒤축에서의 모습은 이렇게 뒤축은 약간 각이 져 있고요. 밑창 보이시고 여기에 중창 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유광의 중창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베이지색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이렇게 뒤축을 감싸고 있고요. X자 모양으로 회갈색 부분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젤이라는 폰트가 들어가 있으며 그 위로는 신발 고리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신발끈은 베이지색과 회갈색으로 조합이 되어 있으며 아식스에서 자주 보이는 살짝 통통한 반쪽짜리 우동끈이 사용되었습니다. 끈 구멍은 아래 두 개는 그냥 구멍이 뚫려 있고 중간 두 개는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두 개도 끈 구멍이 있지만 여기 이렇게 철제 아일렛이 사용이 되었고 그 배경에는 뭔가 이렇게 유광 처리가 된 부분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회갈색 메쉬가 베이스로 깔려 있으면서 중간에는 뒤축 고리와 같은 소재로 끈을 잡아주는 부분이 접합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노출된 혀 부분에는 신발 입구와 같은 짙은 회색의 촘촘한 메쉬가 사용이 되었으며 그 위로는 합성 소재로 아식스 로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약간 미끌미끌한 합성 소재가 사용이 되었으면서 혀 자체는 적은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약간은 흐물거리는 느낌입니다. 신발 입구 주변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메쉬가 쭉 둘러져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짙은 먹색으로 메쉬가 쭉 둘러져 있습니다. 패딩 처리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다기보다는 그냥 살짝은 물렁물렁 부드럽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내피는 젤카야노 14랑 동일하게 얇게 처리가 되어 있기에 통기성이 좋게끔 되어 있지만 한겨울에 신기에는 살짝 추울 것 같아요. 깔창에는 아식스 로고와 젤 퀀텀 키네틱이라는 폰트가 들어가 있고 이 면 자체는 크게 별 다를 거 없는 그냥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창 전체적인 소재는 이렇게 봤을 때 오솔라이트가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깔창 아래 신발 내부 바닥의 소재가 매우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 천 소재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신발은 알록달록한 소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직접 만져봤을 때는 코르크 소재의 표면 감촉이 느껴지지만 조금 더 물렁물렁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모로 이 부분이 착화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중창은 특이하게 신발 전체 부분을 둘러쌌으며 베이지색의 물렁물렁한 소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피와 밑창에 대한 영역을 또렷하게 구분짓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1차적인 쿠션감을 주게끔 처리가 되어 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이 단단한 부분에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FF 블라스트라고 플라이트 폼 블라스트라는 이름입니다. 경량 발포 폼 소재로 만들어져 발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발의 형태에 맞게 유연하게 변형되며 동시에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식스의 다양한 신발에 사용된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깔려 있는지는 신발을 잘라봐야. 바로 아래에는 폼의 모양을 지지함과 동시에 뒤틀림을 방지하는 소재가 중간부터 뒷창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젤 같은 경우에는 발의 모양과 움직임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서 운동을 하거나 활동할 때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주고 더 편안한 느낌을 들게 해줍니다. 아식스의 신발 중에서 특히 안정성과 편안함을 중요시하는 사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젤 모양이 이렇게 전체에 깔려있는 게 아니라 동물의 발굽처럼 상당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젤이 사용되었다면 무게가 상당했을 텐데 하중이 몰리는 곳에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젤의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밑창에 따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연계가 되게끔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데미지가 연계되면서 분산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 부분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 5부분이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발 부분도 이렇게 6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고 각 부분마다 하중이 쏠리는
그런 곳에다가 분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신발 디테일과 기술이 상당한데 생각보다 긴 내용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착샷 보러 가시겠습니다. 뾰로롱. 젤 퀀텀 키네틱, 이 신발에 가장 기대되던 착화감을 한번 알아볼까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신자마자 여태까지 신었던 신발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입니다. 먼저 가피에서의 느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식스들과는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닙니다. 아식스에서 대중적인 젤 카야노 14처럼 전체적으로 낮고 좁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발은 확실히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신발이죠. 이게 뭐 기본적으로 발볼에 의한 차이인 건지 아니면은 뭐 이 메쉬가 조금 더 다른 느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가죽이 아닌 메쉬가 베이스로 이루어진 신발답게 어느 정도의 신축성이 있어서 젤 카야노 14보다는 발가락 쪽이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느껴집니다. 제 발과 닿는 내부 바닥은 어느 정도 아치도 적절하게 잘 잡혀있는 와중에, 아니 진짜로 여태까지 신었던 신발들 중에서 정말 제 발 모양에 부드럽게 맞춰지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발바닥의 전체 면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딱 넘어지지 않을 굴곡과 그것에 맞춰져서 블라스트 폼의 쿠션감이 느껴집니다. 걸을 때에도 뒤축의 곡선에 의해 발걸음이 매끄럽게 잘 굴려지고 뒤꿈치도 큰 부담 없이 걸리기에 뭐 걷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감각입니다. 쿠셔닝의 느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는 신발들 중에서는 잘 느껴보지 못하는 부드러움과 탄성, 쫀득함이 있습니다. 굳이 떠오르는 쿠셔닝의 신발은 이지부스트 시리즈인데 그 중에서 350이 떠오르네요. 350은 너무 과하게 물렁해서 다리에 약간 부담을 준다고 느꼈었는데, 퀀텀은 이게 밑창이 두꺼운 만큼 많이 눌려지지만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는 확실히 탄성이 강해짐과 동시에 입체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잡아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상당히 신기하고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 진짜 착화감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은 꼭 권하고 싶을 정도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느낌이면은 러닝에서도 뛰어남과 동시에 일상에서 신었을 때도 매우 훌륭한 범용적인 신발이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이 듭니다. 정말 너무 좋은 신발이에요. 퀀텀 키네틱에 대한 사이즈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왼발을 자로 쟀을 때는 왼발은 235, 오른발은 238, 그리고 타이트한 핏을 좋아하는 제가 선호하는 사이즈는 정 사이즈 245입니다. 이 신발은 반업을 한 250 사이즈입니다. 반 사이즈 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타이트한 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감은 비슷하나 발가락 쪽에서는 젤 카야노 14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웠습니다. 발볼이 뭐 막 좁은 것은 아니나 이게 발등이 낮아서 타이트한 것은 아닐까 살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양말에선 편하게 타이트한 느낌이 들었고, 두꺼운 양말에서는 정말 꽉 타이트하게 맞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피가 안 통할 것 같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게 생각보다 신다 보면은 쿠셔닝은 내려가고 이 가피는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에 좀 더 여유롭게 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살짝은 추천드리기가 애매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저는
안전하게 추천드리자면 남성 기준으로는 칼발은 반업, 일반 발볼이신 분들은 1업을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에서 반 사이즈 다운을 한 정 사이즈부터 반업 정도까지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키네틱에 대한 특징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신발은 키코 없는 키코 콜라보입니다. 아식스 일반판 중에서도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신발은 일반적인 신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과 디자인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개성이 넘치는 와중에 약간 디자인적으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신발은 독특해가지고 코디가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알게 모르게 모든 코디에 웬만하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스트릿, 고프코어, 테크웨어 같은 것에는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요. 포멀한 코디에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잘 어울렸기 때문에 이 신발에 대한 스타일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고민을 살짝은 덜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은 독특하지만 정말 뛰어난 착화감을 가진 신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신발의 착화감이고 쿠션감인데 이게 좋은 거는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신발을 꼭 한 번쯤은 신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단점으로는 이 신발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좀 적긴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토프 색상 외에도 다른 색상으로 두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각 색상 중에 무엇이 낫냐? 라고 하면은 뭐 결국에는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요. 뭐 이거 외에도 키코 콜라보로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비쌀 거예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원체 비싼 리테일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키코 콜라보보다는 좀 많이 싸요. 이 젤이 약간 외부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디자인이어가지고 내구성에 대하여 살짝은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신발을 신어봤던 사람들의 경험담들을 좀 찾아봤더니 뭐 이렇게 눌려가지고 떼진다던가 아니면은 손상이 된다던가 혹은 그냥 평범하게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젤이 망가져 간다던가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봤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의 경각심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발 아식스 내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디자인의 개성을 가진 아주 멋진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 신발을 원하시는 남녀노소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신발이 어느 정도 비싸기 때문에 다른 신발 두 켤레 살 돈으로 이 신발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착화감 무조건 꼭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키네틱에 대한 리뷰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문득 손을 보니까 혹시라도 좋은 장갑이 있으시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발을 리뷰할 때 조금 고급스럽게 보이고자 신 장갑을 꼈는데 다이소라서 그런지 그렇게 막 고급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좋은 장갑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다음 신발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한번 찍고 다시 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